중1-1 통계 개념 강의입니다. 먼저 별량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량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통계에서 관심이 있는 키, 몸무게 이런 것들을 이제 수량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을 수량으로 표시한 것이 별량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계적인 데이터들을 그림으로 그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먼저 줄기와 잎 그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기와 잎 그림은 데이터를 줄기와 잎으로 나누고, 줄기는 10의 자리 숫자를 보통 쓰고 잎에는 1의 자리 숫자를 쓰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을 크기 순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10개의 데이터가 있으면 이것을 20으로 시작하는 4개의 데이터, 30으로 시작하는 5개의 데이터, 40으로 시작하는 1개의 데이터로 분류를 하고, 크기 순으로 5, 6, 6, 7, 즉 중복되는 것은 한 번 더 적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의 전체 개수가 원래 10개였으므로 줄기와 잎에서의 잎의 총 개수도 10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줄기가 2인 잎은 몇 개 있느냐? 4개가 있겠죠. 줄기가 3인 잎은 5개, 줄기가 4인 잎은 1개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도수 분포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수 분포표라는 것을 이제 줄기와 잎처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도수분포표를 그리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계급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눈에 보이도록 하려면 이 데이터를 일정한 간격으로 쪼개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A가 있습니다. A가 90점 이상, 그 다음에 B는 80 이상 90 미만, 그 다음에 C는 뭐 70 이상 80 미만, D는 60 이상 70 미만, E는 60 이하,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이 하나하나를 뭐라 부르냐면 계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계급. 그 다음에 계급의 크기라는 것은, 이거 계급이라는 것 자체가 동일한 크기로 쪼갰기 때문에 그 전체의 길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80에서 90 같은 경우는 계급의 크기가 10이고, 70에서 80 같은 경우는 계급의 크기가 10, 60에서 70도 계급의 크기가 10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급의 개수라는 것은 내가 어떤 데이터를 분류를 하기 위해서 몇 개의 간격으로 쪼갰냐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 같은 경우는 A, B, C, D, E로 쪼갰다면 총 5개로 쪼개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계급 값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계급 값. 계급 값이라는 개념은 계급이 같은 간격으로 쪼개었을 때 양쪽 끝의 값의 합, 즉 계급의 양쪽 끝, 그러니까 양쪽 끝의 합을 구하고, 그것을 가운데 값이므로 2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80에서 90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가 85이므로 85가 계급값이 되고, 70하고 80은 75, 60하고 70은 65, 이런 것들이 계급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도수분포표가 여기 봉사활동 시간에 대한 도수분포표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급이라는 것은 5 이상 10 미만, 뭐 10 이상 15, 그 다음에 15 이상 20, 20 이상 25, 25 이상 30,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계급이 되는 거고, 계급의 크기라는 것은 이 크기를 구간을 나눈 이 전체의 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5 이상 10 미만이니까 계급의 크기는 얼마냐? 5. 이것도 5, 이것도 5, 5, 5가 되어서 계급의 크기는 5라고 하는 겁니다. 계급의 개수는 가로로 몇 개 있냐는 거므로 가로가 5개므로 계급의 개수는 5개. 즉 이것은 지금 계급의 크기가 5개. 그러니까 계급의 크기가 5개. 그래서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느냐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계급의 크기는 얼마냐라고 물으면 5. 계급의 개수는 얼마냐? 5입니다. 계급의 크기 5, 계급의 개수는 5다. 그 다음에
계급값은 5랑 10의 중간은 7.5. 그래서 이 계급의 계급값은 7.5. 10 이상 15의 계급값은 12.5. 그 다음에 15 이상 20의 계급값은 가운데 값인 17.5, 22.5, 그 다음에 27.5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도수라는 것은 사람 수를 나타낸 거죠. 그래서 5, 7, 4, 22, 4, 2, 2가 되어 전체 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A라고 하면 이 전체 합이 20이 되어야 되므로 A가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기 편하도록 구간을 쪼개어서 표로 만든 것을 도수분포 표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균이라는 것은 자료가 있을 때 예를 들면 2, 3, 4, 5가 있을 때 평균이라는 것은 전체 합을 구해서 2, 3, 4, 5의 합을 구해서 그것을 전체 개수로 나눈 이것이 평균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도수분포 표에서의 평균의 개념은 똑같이 도수의 총합 전체 몇 명이냐 이겁니다. 도수의 총합을 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급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몇 점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 몇 점인지를 대표하는 값이 바로 계급값이죠. 그래서 계급값하고 도수를 곱한 거의 총합을 구한 이것이 바로 평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표처럼 오래 매달리기와 도수가 있으면 평균을 어떻게 구하느냐. 먼저 0 이상 10 미만의 계급값을 구합니다. 5, 15, 25, 35.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계급값하고 도수를 곱합니다. 그러면 30, 15와 2를 곱하면 30, 25와 8이 200. 그 다음에 35와 4는 140. 그래서 이것을 다 더하면 0이고 0이고 400이 되겠죠. 그러면 평균은 얼마가 되느냐면 20분의 400이 되어 평균은 2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도수분포 표보다는 아무래도 그래프가 좀 더 눈에 보기 편하므로 그래프를 가지고 얘를 좀 더 눈에 보기 편하도록 해준 것이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 다각형입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이라는 것은 가로에 뭐가 있느냐면 계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에 이쪽에 계급을 배치를 하고 이쪽에 그거의 도수를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 뭐 60 이상 70 미만, 70 이상 80, 80 이상 90, 90 이상 100 이렇게 계급을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위쪽에는 그 각각의 계급의 도수들을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뭐가 되느냐, 직사각형의 넓이는 이 가로는 뭐가 되느냐면 계급의 크기가 되고 계급의 크기, 그 다음에 세로는 도수로 구성되는 이러한 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체 넓이는 뭐가 되느냐면 어차피 가로는 똑같습니다. 계급의 크기로 똑같고 계급의 크기고 그 다음에 높이를 다 더하면 되므로 높이를 다 더하면 도수의 총합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총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도수분포 다각형이라는 것은 히스토그램을 그려놓고 히스토그램의 그 중간점을 다 연결을 합니다. 중간점을 다 연결을 하면 공중의 붕뜸으로 제일 왼쪽에 이제 0을 하나 더 박아주고 여기도 0을 하나 더 박아줘서 그림을 그린 것을 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합니다. 이 중간점을 잡아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히스토그램으로 만든 넓이랑 이 도수분포 다각형에서 생기는 넓이는 서로 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도수의 개념이 있습니다. 상대도수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대도수의 개념은 자, A반의 인원이 20명이고 B반의 인원이 예를 들면 30명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여기서 2등과 여기서 2등은 누가 더 잘을 했냐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B반의 2등이 상대적으로 더 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총 인원이 다른 두 개의 데이터를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상대도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대도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상대도수는 정의가 뭐냐면 전체 도수분의 그 계급의 도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이 그러면 전체 도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상대 도수분의 도수로서 구할 수 있고, 그럼 도수는 또 어떻게 구하느냐? 전체 도수 곱하기 상대 도수가 됩니다. 전체 도수 곱하기 상대 도수로서 도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상대 도수의 분포표라는 것을 한번 보시면, 이 표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60 이상 70 미만이니까 계급값은 얼마죠? 65. 그 다음에 75, 85, 95입니다. 그래서 이 계급의 도수가 뭐 2, 2, 3, 1이라고 하면 상대 도수는 뭐냐? 전체 도수 8분의 2가 되어 0.25가 됩니다. 그 다음에 8이고 0.25면 그때의 도수는 얼마냐? 도수는 전체 도수 곱하기 상대 도수라고 하였으므로 뭐 2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대 도수를 알고 내가 도수를 알면 전체 도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상대 도수분의 전체 도수가 되어 8 이렇게 구한다는 것이 이 세 가지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상대 도수라는 것 자체가 문제를 풀 때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상대도수의 전체 합은 항상 1이 된다는 이 사실과 그 도수가 다른 두 개의 집단을 비교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B 종합교가 있고 A 종합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전체 인원을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이 도수 분포 다각형을 보고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느냐면, 점수가 높은 쪽을 보시면 A 종합교 학생들이 훨씬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종합교가 B 종합교보다 전체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많구나는 정보를 상대 도수를 사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계에서의 중요한 개념은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평균을 구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을 보고 여기서부터 표를 분석할 수 있느냐, 도수분포 다각형을 보고 여기서부터 표를 분석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상대 도수를 계산할 수 있느냐, 이러한 주제들이 중요합니다. 이로써 개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